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는 게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속히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뵙기를 원하면서 오늘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창의성 그리고 창의성과 관련된 동기부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목차는 그 창의성의 도출 또 동기부여 말씀드린 대로 집단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창의성이 이렇게 생성됐을 때 활성화되는 네 부위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로 해주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창의적 그 아이디어 기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그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의 기본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이제 발편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이 창의성이.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남들보다는 이제 앞서서 상황적 변화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또는 뭐 직장 생활이나 하면서 생활을 새롭게 구성하는 그 노력도 필요하고 또한 창의적이고 이런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 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또 유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그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잘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디어 창출과 그 창의적 문제 해결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이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특정한 문제 참여자들을 자발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또 비판을 억제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 절차를 보면은 그 목적을 우선 정하는 거죠. 우리가 왜 토론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목적을 정하고 참여자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진행자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특징이 이제 즉흥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한다라는 겁니다. 브레인이라는 게 뭡니까? 두뇌 아니겠습니까? 브레인스토밍 어떤 그 폭풍을 일으키는 거죠. 두뇌를 자극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판이나 부정적인 견해를 억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꾹 참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부정적인 그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낸다. 전혀 이제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에이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의견은 절대로 내면 안 된다라는 그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아이디어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가능성 있는 이제 아이디어를 파악한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가다듬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다. 라는 것이 이제 이 브레인스토밍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의 집단이 어떤 사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브레인스토밍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생소한 것일 수가 있는데요. 시네틱스라는 방법입니다. 시네틱스는 그 윌리엄 고든이라는 분이 체계화한 기법인데, 이것이 이제 뭐 창조 공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단계를 거쳐서 생성을 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생소한 그 특정 문제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그 친숙한 유형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그 문제의 생소함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친숙화된 문제를 하나 유추 방법, 예컨대 이제 개인적 또는 뭐 직접적이라든지 상징적 또는 이제 그 환상 유추 등의 방법을 적용해서 추측과 짜맞춤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내는 방법이 이제 시네틱스 윌리엄 고든 기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드릴 것이 이제 자유연상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유연상법은 이제 우선 특정 문제와 관련된 어떤 단어나 문구를 이렇게 쭉 적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생각을 추가해서 또 추가된 어구에 관련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는 과정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련의 아이디어 체인을 만드는 거죠. 일련의 아이디어 체인을 형성하고 결국 창의 해결책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강제연관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강제연관법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정 사안이나 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또 새로운 그 조합의 개념을 이 순서대로 찾아내는 것인데, 이제 문제를 분리하고 또 요소 간의 그 관계를 찾아내고 또 관계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관계를 분석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패턴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이제 이 강제 연관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빅드림 어프로치라고 그래요. 빅드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특정 문제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큰 꿈을 꾸듯이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빅드림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자원상의 제약,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예산이 없다, 뭐 사람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될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개발해내는 법을 이제 빅드림법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어떤 제한된 그러한 그 어떤 제한 조건을 무시하고, 예산이 없다, 사람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게 자원이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이제 빅드림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커스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포커스 그룹은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은 들어보신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제품 개발 시에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 진행자가 한 8명에서 한 10여 명, 한 12명 이 정도까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제 특정한 어떤 제품명에 대해서 심층적 토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어떤 그 제품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또 대안을 모색해내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신제품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초기 사업의 그 아이디어나 제품을 정리해내는 그 매우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이제 시네틱스 기법, 윌리엄 고든 기법이라고 시네틱스 기법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기법, 또 강제 연관법이 또 있고 빅드림법도 있고 또 포커스 그룹 기법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하나씩 좀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성 도출 기법을 5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인데요.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죠. 동기부여는 이제 뭐 동기 유발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목표 달성을 그 개인이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기 유발 요인을 촉진시키거나 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행동이나 과정, 여기 정의했듯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기 유발을 촉진하거나 또 자발적 행동을 유발을 하거나 또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기부여는 이제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즉 그 어떤 형성된 그 내적 심리 상태로서의 동기를 실제로 이제 목표 지향적 행동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이제 동기부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기 유발 측면에서 보면 구성원이 이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밝혀내고 이를 촉진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그 욕구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는 거죠. 동기는 이런 그 유발 측면에서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 지향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목표 지향 행동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서 어떤 직무의 조건과 리더십 같은 그 조직의 환경 변화가 동기와 그 목표 지향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목표 지향성에 따라서 노력 수준이 이제 결정이 되고 다시 개인의 능력과 결부되어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이 동기부여의 그 유발 측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동기부여를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그 어떤 그 성과 자체로 나타나는 그 어떤 원인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개인의 성과 그 자체로서 욕구를 충족하는, 성과 자체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어떤 자율적인 그런 그 어떤 그 자율적인 뭐랄까요, 자율적인 상태, 뭐 누가 압력을 넣거나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이제 내재적 동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외재적 동기라는 것은 이제 어떤 외적 보상을 받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외재적 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내재적 동기에 대해서 이제 매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인간의 욕구 5단계에서를 설명하신 분인데, 매슬로우의 그 존경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를 이제 내재적 동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재적 동기는 매슬로우는 외재적 동기를 그 안전 욕구와 생존 욕구를 이제 외재적 동기로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내재적 동기에 이제 허츠버그라는 분이 이제 동기 요인하고 이 위생 요인을 이제 나눠서 주장을 했는데, 허츠버그의 동기 요인이 이제 내재적 동기에 들어가고 또 위생 요인은 외재적 동기에 포함된다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클랜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제 그 성취 욕구하고 권력 욕구는 이제 내재적 동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맥클랜드 말고 알더프라는 분이 학자가 계신데, 이분의 존재에 대한 욕구는 이제 외재적 동기에 넣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재적 동기는 이 그 유인하는 요소가 어떤 성취감,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생각, 또 어떤 책임감, 도전의식, 개인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내재적 동기의 유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외적 동기는 이것과 내적 동기와는 달리 어떤 외부에서의 관리, 외부에서 누가 통계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또 어떤 임금 인상 어떤 요인이 있다든지 또는 뭐 승진을 준다든지 승진을 시킨다든지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또는 뭐 작업 조건을 뭐 개선한다든지 또는 뭐 나쁘게 한다든지 했을 때 외적 동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는 내적 동기뿐만 아니라 외적 동기에 의해서 유인을 얻어서 이제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동기부여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동기부여와 창의성과의 그 연관 이론을 잠깐 살펴보면 그 2018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 제목이 좀 긴데 융복합 시대의 그 기술적 기업가 정신 점 찍고 흡수 역량과 창의성과 간의 동기부여의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라고 그래가지고 조용화 박사님 외에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쓰신 논문의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동기부여에 따라서 기술적 기업 성과하고 또 잠재 흡수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동기부여가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아웃풋이 기업의 기술 성과하고 잠재 흡수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동기부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입증된 그 자료를 발표를 한 겁니다. 80명 정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논문을 쓰는 건데 역시 창의 성과의 그 기업 정신과 또 흡수 역량 또 동기부여 요인이 영향을 서로 미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하고 창의성하고는 상당한 그 관계가 깊고 이런 것들은 결국 기업의 성과라든지 또 어떤 그 인간의 잠재 흡수 역량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표한 논문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유튜브 용량이 이게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2편에서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